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람쌤입니다. 오늘은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는 271쪽 펴고 같이 수업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 본문 설명 듣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시 먼저 스스로 감상해 보고 선생님의 해석이 맞는지 설명이 맞는지 이해해 보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1980년대에 군사 독재로 인한 암울한 현실과 이에 대한 무력감을 그려낸 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 담겨 있는데 1980년대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애국가를 경청해야 했던 그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 시대 상황을 떠올리면서 시 내용을 한번 같이 감상을 해봅시다. 1행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럼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거야? 그치. 시적 화자는 지금 영화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시적 화자가 공간적 배경이 영화관에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우리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화자가 표면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 여기서는 화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화자를 포함한 대중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 현실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현실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 지금 이거 수업 녹화 중이었는데. 우리가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조차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당시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왜냐하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애국가를 경청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제히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는 획일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경청한다는 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의지로 열심히 들을 때 경청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강요에 의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청한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강요된 조국애를 보여주고 있구나.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색 떼들이 지금 삼천리 화려강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국가에서 나오는 표현이지. 그런데 지금 이 시적 화자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은 정말 아름다운 공간인가? 그치? 현실과 대비되는 지금 표현을 사용을 한 거지. 암담한 현실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일 거야.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공간인 거지. 그래서 이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표현도 이 표현도 정리를 하면 현실과 대비되는 표현인 거지.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면서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새 떼들이 새떼들이 지금 있대. 근데 이 흰새 떼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끼룩거린다, 낄낄댄다 이거 전부 다 어떤 표현 방법 사용된 거지? 둘 다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네. 지금 보니까 이 흰색 떼들은 비상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화자는 지금 이러한 새들의 모습을 자유롭지 못하고 유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대비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낄낄대면서 끼룩거리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들은 애국과 엄숙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할게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 지금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여기에 있는 그럼 흰색 떼들은 자유롭게 날아가는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대상이니까 이 흰색 떼들은 자유로운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이 흰색 떼들. 근데 화자는 자유로워 아니면 안 자유로워? 그치? 화자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시적 대상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1열, 2열, 3열 횡대. 이거 무슨 표현일까? 당시 시대 상황을 담은 표현인 거지. 회귀라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부분. 밑줄 치고 정리할게요. 풍자. 이 세상은 지금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이면서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 세상 같은 공간은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그러기 때문에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공간.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나는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상 밖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상세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도 자유와 이상의 세계. 화자가 지향하는 곳. 이 될 거야. 그래서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여기에 있는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도 아까랑 똑같이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음성상징어 활용해서 현실, 애국과 엄숙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과 냉소적 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이고. 비판, 아까랑 똑같아요. 냉소적 태도. 자, 다음 부분.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여기 있는 이 대열이라는 표현도 아까 앞부분에서 1열, 2열, 3열 횡대로 했던 것처럼 이것도 획일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요 부분은 지금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어두운 현실에서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시적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부분. 부정적 현실로부터. 자, 하는데 이 부분은 자, 갑자기 시상이 지금 전환이 되죠. 이 부분에서는 애국가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애국가 구절로 돌아오는 부분이지.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도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야.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럼 이 부분 무슨 부분이야? 그치? 대한 사람, 그 부분. 그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국가의 끝구절을 의미하는 거죠. 애국가의 끝구절. 현실 수능을 하기 위한 강압적인 주문인 거지.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틀어줬겠지. 그러고 마지막 부분.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비상하는 새들과 달리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대조적으로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화자의 짙은 좌절감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할게요. 각기 지금 자리에 앉는다. 자유로운 새들과 지금 대조적으로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도 주저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데 현실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자, 이 시를 읽고 나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을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잘 느껴지죠.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학습 활동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학습 활동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272쪽 펴고 같이 정리해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1행부터 2행, 3행부터 10행, 11행부터 20행 이렇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1행부터 2행은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애국가를 이제 의무적으로 틀어주는데 그때 경청하고 있는 부분 있었고 3행에서 10행은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11행에서 20행은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좌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애국가의 시작에 맞춰서 시작과 끝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이 부분들 애국가의 다 정리했으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 고려해서 시구의 의미와 어조의 효과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봅시다. 창작 당시 시대 상황 고려했을 때
도움말 왼쪽에 보면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정치 속에서 갈등과 억압 겪어야 했던 그 시기에서 그 시기랑 관련 지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삼천리 화려가상 강산 뭐 나타낼까요? 아름다운 조국 산천의 모습을 표현한 애국가의 가사이지만 그때 당시의 시대 현실은 이와 대조적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시어는 군사 독재하에 억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1열, 2열, 3열 횡대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랑 본문에서 정리했었죠. 줄을 맞추어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 밖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쌤이 흰색으로 바꿔놨더니 다 보이네. 새들이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인 끼룩끼룩과 낄낄에 나타난 그 음성 상징어들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와 그 효과. 끼룩끼룩에서 나는 조롱하고 야유하는 느낌을 받았어. 이를 통해서 화자의 어조가 냉소적 어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지. 이러한 어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애국심이 강요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를 독자에게 잘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273쪽에 학습활동 정리해 볼게요. 3번. 스크린 속 상황과 객석 상황의 대비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자, 스크린 속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지? 이 세상 밖 어디론가를 향해 흰새 떼들이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객석에는 어떤 상황이야? 영화 관람 전에 스크린을 보면서 애국가를 경청하고 있는데 이거 다 전부 다 강요된 애국심이지. 스크린 속 흰새 떼들처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지만 애국가가 끝나자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는 화자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괴리에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화자는 당대의 억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농무 같이 볼게요. 자, 4번. 다음은 1970년대 발표한 작품이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화자의 처지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비교해보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신경님의 농무인데 이 작품은 당시 1970년대 산업화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담은 시다라고 생각하고 감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 정리하고 학습 활동도 같이 해볼게요. 자, 1행부터 보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막이 내렸다. 이거 어떤 이미지지? 막이 내렸다. 하강 이미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지. 징이 울리고 막이 내렸다. 뭔가가 끝났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뭔가 앞으로 좀 뭔가 서러움의 그런 정서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임시로 설치한 무대에서 구경꾼이 돌아가고 텅 빈 운동장. 자, 그럼 이 텅 빈 운동장이라는 시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텅 빈 운동장이라고 했으니까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
소외당하는 농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소외라는 감정.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여기 있는 이 분이 얼룩진 얼굴을 해석을 또 해보면, 이 분이 얼룩진 얼굴이 그냥 이 분 자체가 첫 번째는 그냥 화장 그 분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분장 한 개, 땀에 얼룩진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분한 마음이 얼룩진 얼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분한 마음.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우리가 보통 아이고,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셔봤겠지만,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자기가 좀 뭔가 풀고 싶은 게 있을 때, 잊고 싶을 때 술을 마시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도 이 술을 마신다라는 이 표현은 울분과 고달픔을 잊고자 하는 행동인 거지.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울분, 이걸 잊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직접적으로 지금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물애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산업화 사회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 현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 옛날에는 농무를 추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지만 이제는 조무래기들이나 따라붙어서 막 악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지. 냉담하게 변해버린 농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부분 정리할게요. 다 쪼무레기들만 있고 뭐 처녀애들만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옛날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산업화로 인해서. 그리고 냉담한 반응들. 자,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헤헤대지만 꺽정이, 서림이 둘 다 임꺽정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꺽정이는 임꺽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탐관오리를 죽이고 재물을 뺏어서 빈민에게 나눠주는 저항하는 인물을 아이고 저항하는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서림이처럼 해해되는 거는 여기서 서림이는 임꺽정을 배신한 인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부정적인 현실에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인물들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960년대, 70년대 농민의 현실과 그 다음에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농촌 현실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 자, 이까지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굉장히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자조적 한탄이 드러나는 거지, 농촌 현실에 대해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지금 이 농민들이 왜 이런 울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농민들의 울분의 구체적 이유. 아예 옆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쇄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 부분은 농촌 현실에 대한 뿌리 깊은 좌절감과 울분, 분노, 한 이런 것들을 신명나는 동작으로 분출하는 지금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지금 내가 신나는 상황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역설적 상황. 아이고. 원래 울분을 느껴야 되는 건데 지금 신명난다 라고 역설적인 상황. 한 다리를 들고 태평소를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농무를 추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지. 눈물을 통해. 자, 그리고 이 시에서는 지금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는데 내용을 정리를 하면 맨 처음에는 이제 학교 운동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소주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장거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도서장까지 돌아서 이렇게 지금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면서 이걸 통해서 비극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초록색 부분들, 이 부분들 정리할게요. 이 부분들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드러나는 부분들인 거지. 자, 그래서 학습 활동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당시 시대 상황을 확인하고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자. 1970년대 산업화로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농민들은 절망감과 울분을 느꼈고 이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같은 시구에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현들은 직설적 표현이 사용된 거지. 직설적 표현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2번. 이 작품의 화자의 처지를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멋있게 정리를 했는데 이 작품의 화자는 산업화로부터 소외된 농촌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의 화자는 폭압적인 정치 속에서 갈등과 억압을 겪으며 자유로운 세계를 소망하고 있지만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두 화자 모두 전부 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그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 좀 답답하고 아니면 절망감을 느끼고 이런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납시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